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매년 새해가 되면 정부에서는 변경되는 제도를 안내하고 또 여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금융위원회에서 변경된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한 25가지 이상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청취자분들께서 꼭 알았으면 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제도들 중에서도 금융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제도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가장 먼저 소개해 줄 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네, 가장 먼저 ISA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ISA 제도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도 하는데요. 이 계좌 안에 예금, 적금, 주식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들을 담을 수가 있고요. 1년에 2천만 원까지 불입하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로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장점이 많은 통장인 것 같은데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실제 활용하는 면에서 약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네. 실제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계좌는 200만 원, 서민형 계좌는 250만 원까지였고 그 금액을 넘게 되면 9%로 분리과세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 제도가 달라지면서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의 2배인 400만 원까지 확대했고요. 지금까지 3년에서 5년 정도는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이 중간에는 폐업이나 퇴직 같은 특별한 사유가 제외하고는 돈을 중도 인출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과세 절세 상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참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해외 비과세 주식형 펀드라는 상품이 작년 말로 종료가 되면서 비과세 상품의 활용도가 또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ISA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상품을 운영하면서 오는 수익과 함께 절세 효과도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SA 제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줄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번에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기존에는 배달형 오토바이라던가 소형 화물차 등 생계를 목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사고가 나도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인 대물배상 담보만 가입이 가능한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었는데 실제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오토바이가 93만 대 중에서 자차 보험 가입률이 1.3%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즉 이제 상대방에 대한 사고 보상은 가능했지만 정작 사고에 따라서 본인 차량에 대한 보상이나 내가 다쳤을 때의 보상이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함께 변경됐습니다. 아, 예.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개선으로 운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 차량과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함께 인수하면서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제도는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3%의 낮은 자차 보험률이 90% 정도까지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던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가 인하됩니다. 현재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와 또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금리가 현재는 27.9%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2월 8일부터 인하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까지 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이 24%도 점차 20%까지 인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높은 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24%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금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차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네, 편리한 금융 서비스 제도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로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계좌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또 계좌를 이전하거나 해지하는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사이트인데요. 네. 이런 서비스가 기존에는 은행과 보험 상품만 주로 조회가 가능했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같은 계좌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손쉽게 나의 금융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새해 바뀌는 많은 제도들 중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서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2018년 달라지는 제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도 소개를 드렸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다음번에는 오늘에 이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텐데 특별히 금융제도 변경된 내용의 두 번째 시간으로 보험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이 될 예정이니까요. 꼭 챙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